백대윤 FA 사연관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정말 어지럽고 아찔하고 네. 정말 정신줄을 딱 부여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빠르게 점검을 해드리고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X 세 가지 종목, 첫 번째는 문배철강 해볼게요. 오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 너는 손실이야, 나는 수익이야. 좀 남의 딴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상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문배철강, 철강주, 오늘장 어떻게 해볼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네, OX 나뉘어졌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O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 게 이 시장에서도 상한가인데 지금 팔긴 좀 아까울 수 있죠. 팔면 안 되죠. 네, 121선 오늘 장대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네. 네. 계속 얘기할까요? 그러시죠. 네. 원래 같은 시장이면은 이 종목 산다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시장이 시장인 만큼 제가 말씀드린 120월선으로 지수가 바짝 다가오고 있죠. 이쪽이 이제 지지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120월선을 양지수가 터치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멈춰줘야 됩니다. 하락이 멈춰줘야 되지. 거기에서 만약에 더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주식의 상당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오늘같이 문배철강, 물론 이슈는 있죠. 현대제철에서도 이제 파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철강사들에게 수혜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거의 최근에 보지 못한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121선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하는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볼 때는 한 4,300원 이상으로만 종가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 혼탁한 시장에서 일단은 어떤 내용과는 관계없이 더 움직이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 지점을 잘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5,700원 정도의 가격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대윤 FA는 X를 줬는데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절반 정도 팔자 혹은 다 팔자라는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자는 건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서 X를 조금 드렸고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는 O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승한 배경은 현대제철하고 이제 포스코의 이제 흰남노에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태풍으로 과연 포스코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건지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포스코 측에서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가동이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일각 시각에서는 6개월 이상 혹은 더 그 이상으로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좀 더 장기화가 지속될 거라는 이제 기사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철강주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종목이 진짜 옥석가리기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를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배철강에 대한 의견 둘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우호적인 환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요. 수출주들의 경우에는 이런 환율이 도움이 될 만한, 매출액이 증가할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요즘 수출주들 잘 갑니까? 못 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OX 나뉘어졌습니다. 대응전략 백대윤 FA는 O를 줬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언정 네. 좋게 본다. 네. 어떤 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굉장히 판매량이 견고하게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지금 굉장히 고점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로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해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아니면은 이제 BDI 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반면으로 이제 PCC 지수라고 해서 해상 운송 지수는 운임이 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 되게 노후된 이제 PCC 선박을 좀 폐선 처리를 하고 함에 있어서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운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하반기 매출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도 조금 진출을 했습니다. 현대 이제 모비스와 함께 폐배터리를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수거를 해가면은 현대 모비스에서 재활용을 해서 ESS나 다른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로 또 움직이고 있는 신사업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서도 매출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시기에 맞춰서 O를 드렸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보죠. 네, 말씀해주신 내용 굉장히 다 좋은 내용이고 맞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웬만한 대형 종목들은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그동안 좋은 종목이었는데 수급의 힘 앞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단기 조정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17만 원 조금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X를 드렸는데 내용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참고하셔서 밸류체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K옥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9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K옥션의 주가 향방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기도 OX,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사용관 사장은 K옥션에 대해서 네. 지금은 볼 필요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오늘 윗꼬리가 또 달렸네요. 네, 지금 상장 이후에 뭐 거의 이제 최저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밸류를 많이 먹여줘야지만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할 때는 위험 자산이라던가 대체 자산, 그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돈들이 활발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매라던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정기, 예금 이런 쪽들, 안전자산, 미국 국채 이런 쪽들을 찾아서 돈이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언젠가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상황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팍팍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종목들로 또 돈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경매 쪽에서는 서울옥션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두 개의 종목의 어떤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주가는 같이 무너지고 있지만 실적 대비로 보면은 그래도 지금 서울옥션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X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옥션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 어떤 것으로 골라오셨을까요? 다음 주장 미리 보기 키워드부터 보시죠. 백대NF에는 들어와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용관 사장은 중요하다 하체라고 했습니다. 뭔가 구조물에서의 하부를 맞는 건가 싶기도 네. 한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삼강 MNT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그 영화의 대사를 따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걸 살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살려드렸다가 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담백하게 신세계 왜 지금 봐야 되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신세계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3년 만에 지금 조금 하늘길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LCC나 아니면 여행, 그다음 면세점으로 다양하게 좀 소비 심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세계는 뭐 백화점, 그다음에 뭐 인터내셔널 호텔, 면세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신세계 자회사 중에서 매출의 40%가 이제 면세 사업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9월부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돼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할 때 이제 PCR 검사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0월 11일부터 일본의 하늘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5만 명 제한, 그다음에 비자, 그다음에 단체 여행만 가능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조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11일부터는 이런 게 전면 규제가 풀리면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9월 달에 여행 업체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일본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800%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강달러 기조 속에서 엔화가 그나마 조금 약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여행을 가는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면세 사업부 부분도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LCC나 아니면 여타 다른 사업 부문도 일본 관련해서 제품이나 아니면 판매 상품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지금 명품에 대해서 소비 심리가 아직 위축이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오픈런이나 품귀 현상이 여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도 이런 심리적인 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연결 자회사로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호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실적도 견고하기 때문에 신세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현재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기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23,000 부근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을 조금 다지면서 20만 원 정도부터 저점을 조금 다시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일본 기준으로는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조금 보일 것 같은데 120선을 테스트하는 23만 3천 원까지 조금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매도 타점은 한 26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 라인은 22만 4천 원까지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연관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하체가 중요하다. 삼강 MNT가 그 하부 구조물 맞아요. 맞죠? 네, 해상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을 네.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해상풍력이 설치되는 거 보면은 지금 부유식이 아닌 쪽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들이 좀 약간 블루오션 성격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게 이제 SK 그룹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SK 오션 플랜트로 아마 사명을 변경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SK 에코플랜트에서 인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글쎄요, 삼강 MNT가 현재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 이런 쪽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만큼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레퍼런스를 인정받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태양광이 많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이 먼저 나왔죠. 왜냐면 먼저 설치했으니까요. 그만큼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태양광이 먼저 설치됐지만 결국 에너지 다변화라는 목표를 봤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풍력도 많이 설치될 거예요. 특히나 부유식으로 띄어서 하부 구조물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한 매수는 121선이 이제 거의 보이고 있어요. 한 22,000원대. 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 26,000원 그리고 2차에서는 3만 원 조금 아래까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워낙 좀 불투명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내용 좋고 실적 좋고 모멘텀이 갇혀있는 종목이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할 때 반드시 손절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놓고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손절가가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느꼈어요. 앞서 네. 사용화 사장님이 저 인터넷 그 유튜브 채팅방에도 글 올려주셨지만 손톱 하나 자르면 될 거를 네. 참고 참다가 결국 맞아요. 손가락, 손목, 팔 이렇게 잘려버린다고. 네. 예. 아, 진짜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가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쓰리더라도 네.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한 대표적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간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맥쿼리 인프라랑 한세실업이 있습니다. 먼저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인프라 펀드로서 지금 철도랑 도시가스, 항만에 조금 투자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것 가격에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큰 이슈로는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일본 여행길이 열리면서 인천국제공항 도로나 아니면 인천대구의 통행량이 좀 더 증가를 해서 매출이 증대할 거라는 기사와 함께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세실업입니다.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 수혜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1,400원 환율이 조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이제 생산하는 곳은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조금 낮게 환율 수혜를 입고 판매를 할 때에는 높은 환율에 판매를 해서 환율 수혜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ODM 사업이 현재 지금 한 20%대로 이제 매출액이 보통 잡히는데 환율로 인해서 30% 이상 뛸 거라는 전망과 함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페노션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8거래 연속으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LCD 패널 가격이 8월에도 이어서 9월에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더 상승을 해서 실적에도 조금 악화가 될 거라는 영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하반기 때 월드컵이 있어서 TV 매출이 조금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TV 매출도 올해에는 조금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매도세가 조금 출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노션인데 현재 2거래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운임 지수가 조금 큰 폭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그다음 중국 연휴로 인한 물동량의 감소로 인해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용과 사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종목 전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100만 주 넘게 산 걸로 예측이 좀 되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일단은 좀 견디는 모습들 나타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 54,000원대 지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우리금융지주 한 80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90억, 66억 오늘도 이제 샀기 때문에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의 동향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신한지주, 메리츠증권 이런 금융주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우건설이라던가 한화생명, SK텔레콤까지 매수하고 있고 특히나 IT 쪽에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네이버라는 종목을 한 19만 주 가까이 2시 반 기준으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는데 이틀 연속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지선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일봉, 주봉상으로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연속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120월선 18만 원 초반이거든요. 일단은 매수 접근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18만 원의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매도 상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조광 ILI, A프로젠, 미래 ING 이런 종목들 많이 매도하는 가운데 대형주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정말로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54만 주가량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지지선은 이미 다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건 이제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10,000원의 지지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 가격이다. 이런 건 요즘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대한항공도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45만 주 가까이 2시 반 기준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34만 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많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매수 접근 이런 쪽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지지받아야 할 샌들 지켜보면서 지지받은 후에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닥 결국 3% 급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8선까지 오늘 하루 만에 22포인트가 넘게 증발해 버렸고요. 코스피는 1.86% 급락하면서 2288.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렸지만 1,409원에서 여전히 1,4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09원 30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